안녕하세요, 비타왕입니다. 또 이제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먹고 있는 것들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을 시작했을 때는 항암 중에 시작을 했죠. 재작년 12월 달에.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항암만 마치고 이제 수술과 방사선, 그 다음에 약물치료, 이제 항호르몬제나 뭐 졸라덱스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맞지 않고, 먹거나 맞지 않고, 그저 그냥 생활 속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이제 한번 다스려 보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일명 자연치유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자연치유라고 해야 되는지 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막 정말 완벽히 철저하게 하는 편은 또 아니고, 그치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신념, 믿음은 어쨌든 몸이 모든 체계가 이제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믿고 이제 자연치유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총 8번 항암 중에서 2번째 항암을 하고 3번째 항암 시작하기 전에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항암 중이라 이제 뭐 면역세포 다 아시다시피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열이 급격히 올라서 이제 응급실에 한번 갔는데 감기인 것 같다 해서 해열제만 지어서 돌려보내고 새벽에 갔거든요. 새벽에 다시 빠꾸당하고,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봤고, 하여튼 또 열이 한 이틀 내내 이제 고열로 해열제도 듣지 않고 너무 이제 몸살 고열이 너무 아파서 그냥 계속 누워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다시 한번 응급실로 갔더니, 이제 그때도 이미 이제 이틀 전에 촬영한 게 있고, 이제 뭐 기본 검사 있잖아요. 엑스레이. 그런 것들 했을 때 소변, 혈액, 엑스레이에서 뭐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다시 감기라고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 이제 한 7시간을 붙잡고 계속 뭐 이런 문진 저런 문진 검사 막 하는데, 그때 응급실에 사람도 많아서 저는 복도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7시간을 문진을 받으면서 또 검진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게 여기서 조금만 내가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정말 혼미하고 너무 몸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히 PET-CT를 찍으면서 이제 폐렴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바로 입원을 하게 되고, 5일 정도 입원하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항암으로 몸이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래도 그때가 초반이라 다행이죠. 제가 항암한 지 1차, 2차. 항생제가, 폐렴 항생제가 굉장히 세요. 이 혈관통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혈관을 바꿔가면서 맞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 정도로 찐득거리고 또 이제 좀 강한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5일도 너무 힘들었구만. 이제 그때 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또 방광염도 오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못 견디겠다라는 신호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항암을 한 세트를 다 맞춰도 신장이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인데 항암을 했으면 간이랑 신장에 무리는 가도 막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마치거든요. 좀 특히 나이대가 젊으면. 근데 저는 이제 평생 처음, 제가 원래 좀 간이 좋다고 하는 편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술을 잘 마셨으니까요, 예전에. 숙취 없었고, 막 이런 걸로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건강검진할 때, 뭐, 간 수치나 이런 걸 혈액검사상으로는 항상 정상이었고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간 수치가 올라서 항암을 미뤄야겠다 했는데 올해는 못 미루겠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3차 항암, 2차 항암 끝나고 3차 항암 시작하기 바로 그 전주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리면 이제 이 텀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2차와 3차의 텀이 이제 그 사이에 혹시 암세포가 퍼질까봐 이제 의사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거를 간 수치가 정상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왜냐면은 항암제도 독하니까는요. 근데 간 수치가 정상이 되기까지를 기다리면 또 너무 텀이 긴 거예요. 그래서 3일만 기다려보고, 이제 뭐 우루사 같은 약을 처방해주고, 3일 기다려보고, 혈액검사 했는데, 조금 떨어졌대요. 조금. 그러니까 여전히 간 수치는 경계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치만 더 미루면 안 되니까 시작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강행을 한 거죠. 그때 좀 제가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살짝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항암을 3차를 맞으니 진짜 1, 2차 때랑 비교도 안 되는 부작용을 겪는데, 이제 왜냐면 제 간이 제 일을 못하니까 부작용이 더 심해졌겠죠. 또 이제 어쨌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말 뭐 배멀미와,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배멀미와 가장 극심한 숙취와 가장 극한의 그 입덧, 세 개가 종합 세트로 온 것 같은 느낌? 정말 온몸이 막 흔들리고 떨릴 정도로 이제 그 오심 구토가 심하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비려서 마시기가 힘들었고, 공기 중에, 그러니까 음식 냄새는 뭐 아예 못 맡았고, 공기 중에 그 공기 냄새도 구별이 갈 정도로 이게 코가 좀, 뭐 코 위에가 좀 뻥 뚫렸다고 해야 되나? 코가 없어진 듯한 느낌? 그냥, 그리고 뭐 하여튼, 회복도 이제 전 같지가 않고 그냥 딱 이러다가 이렇게 괴롭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또 2차로 들은 거예요. 그땐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항암 부작용으로 못 견디겠다,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암 진단 받았을 때 이제 이 KB 초코하고 콜라겐 먹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주사를 딱 맞고 나니까 이 혀에 이제 혀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끼는 것처럼 이제 맛도 이상해지고, 뭐, 오심 구토 심해지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저는 이런 거 맛이 없어 하는데 더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차, 2차 할 때까지만 해도 막 열심히 안 먹었어요. 막 이틀에 한 번, 막 5일에 한 번, 막 이런 식으로 먹고, 뭐 이제 그땐 잘 몰라서 몸도 견딜만한 것 같고 이랬다가 이제 3차 들어가면서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부작용은 고스란히 그냥 뭘 어떻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오심구토 갈아줘주는 약도 뭐 병원에서 준 게 있고 뭐 있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정말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아니었고, 저는 케비초코 골드로 먹고 있었는데 캔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하루에 2번 먹는 거였는데 그걸 하루에 한 4번을 먹었고요. 정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때 먹기 싫었고 먹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치만 내가 이거는 이거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내가 생명을 건지려면 이걸 먹어야겠다.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이게 간하고 신장을 향상해주면서, 기능을 향상을 해주면서, 회복시켜주면서도 강력하게 이제 해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물도 비린내 나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항암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물 많이 마시라 그러잖아요. 교육받을 때. 왜냐면 빨리 배출해야 된다고. 제가 한 바퀴 몸을 돌고 빨리 배출해야지 부작용도 덜
덜하고 그 다음에 후유증도 덜 남는다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니까 이제 이거를 먹는데 이거 정말 토하면서 먹었어요. 먹고 개워내고 그러니까 또 먹고 여기까지 넘어 입구까지 넘으면 그거 다시 삼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이 찔끔 나요. 이제 이 격렬한 오심구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삼킬 때 눈물 막 찍 나고 넘어올 때도 눈물 찍 나고 이거를 먹고 이제 저는 조금 몸에 이제 이게 다르다라는 걸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먹기 시작했죠. 소변을 자주 보더라고요. 대변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3주째 가니까 이제 좀 나아졌고 원래도 또 나아져야 되는 텀이기도 했지만 하고 이제 또 이제 무서운 게 4주 그러니까 네 번째 이제 항암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항암에서 이제 지옥을 맛보고 나서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먹으면서 이제 4차 항암하고 근데 이제 3차 때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첫째 주 좀 힘들었지만 한 4일 정도가 힘들었고 이제 5일째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나는 기미가 이제 느껴지기 1, 2차 때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콜라겐도 하루에 이게 원래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건데 막 이것도 어쨌든 3번도 먹었어요. 왜냐면은 이 입안 점막이 다 헐어가지고 저기 쭉 위 장 해가지고 항문까지 이게 다 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막 2번, 3번을 먹으니까 이게 확실히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덜 힘든 거예요, 입안이. 그리고 제가 잇몸이 이가 이제 흔들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4차 때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입이 허는 기간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제가 1차, 2차, 3차 맞고 나서는 피부가 1차 맞고 나면 이렇게 검해지고 2차 맞고 나면 이렇게 검해지고 또 3차 맞고 나니까 뭐 이렇게 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척척 검해지는 거예요. 몸 피부가 척척척척 검게 들어오는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콜라겐 진짜 열심히 먹었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저는 이거 콜라겐 덕분인 것 같아요. 점점 다시 피부가 하얗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피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건조함이에요. 이거는 항암으로 건조해진 피부는 뭐 코코넛 오일을 처발처발을 해도 그냥 겉돌기만 하지 피부가 건조한 걸 막아주지를 못해요. 스며들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로션을 아무리 처발처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바를 수는 없고 근데 발라도 소용은 없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피부가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 이거는 정말 내가 항암 중에 이거를 먹어야지 살겠구나. 안 그러면 나는 이번 항암 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무사히 마쳤고 그래서 저는 그때 3차 때부터 이제 그 폐렴 걸리고 지옥의 그 부작용을 맛본 후에 그때 그리고 제가 그 지옥의 부작용을 맛본 거는 간 수치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이제 항암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제 좀 강하게 들었고 아 이거를 이제 무조건 병원에다가 내 목숨을 그냥 100%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 텀이 길어진다 해도 간 수치가 그래도 어느 경계선상 밑으로 그러니까 경계선이나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해야지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뭐 간에 문제가 생긴 채로 항암이 끝나거나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채로 항암이 끝나면 그래서 암은 혹시 퍼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쳐도 제 간하고 신장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원래 한번 망가진 간과 신장은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받는 항암은 다른 암은 잘 모르겠지만 유방암에 관련된 항암은 암을 치료하는 항암이 아니라 암을 퍼지는 거를 예방하는 항암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병원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기력은 회복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4차, 5차, 6차, 4, 5, 6, 7, 8 이렇게 5번의 항암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뭐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시간은 많고 해서 그렇다고 뭔가 적극적으로 뭘 나가서 할 수 있는 기력은 안 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탁세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으로 인해서 또 근육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 앉아서 뭐 책을 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뭐 이러는 거밖에 자료 찾아보고 뭐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목숨이 걸렸다 생각하니까 뭐 이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닥치는 대로 다 봤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많이 찾아보고 구해보고 이제 두드려 봤어요. 공부를 한 거죠, 나름.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공부라서 처음엔 참 힘들었지만 이제 목숨이 걸린 거니까 저도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이제 너무 광대했어요. 광범위했어요. 너무 이제 범위가 컸어요. 자연치유라는 범위가 뭐 대체의학, 기능의학, 자연치유, 뭐 동의학, 뭐 중의학 뭐 너무 범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제가 무슨 일반인이고 뭐 굉장히 깊숙이 공부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제 찾아보면서 이 안에서 이제 뭐 여기선 맞는데 여기선 틀리고 여기선 맞는데 여기선 틀리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닥치고 그런 거 다 닥치고 뭐 서로가 맞다 막 이러는 것들도 이제 저한테는 별로 무의미하고 닥치고 이들 모두가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추스려 봤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별거 아니에요. 건강한 마음,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음 관리, 그 다음에 식단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제일 말했던 거는 이제 해독이에요, 해독, 디톡스죠. 그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독하고 또 관련된 게 식단이에요. 왜냐면 배출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또 배출할 게 가장 적은 형태로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결과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실제 이제 생존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분들 이런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분들이 쓴 책도 보고 이제 다 해봤을 때 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아무한테도 저같이 이런 방법으로 자연치유를 하세요라고 아무한테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권하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다시 모든 표준치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발을 들이는 이 과정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한테 말하기는 되게 쉽지만 당사자인 저는 너무 이게 무섭고 두려운 과정이고 저도 처음에 이걸 이쪽으로 딱 돌리면서 이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이쪽으로 돌린 게 아니에요. 그 이쪽이 더 쉬워서 돌린 것도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차라리 표준치료가 그래도 표준치료는 차라리 뭐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정해진 기간 있잖아요. 기간 내에 하라는 대로만 딱 하면 그때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치유는 기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그냥 싹 갈아엎어야 돼요. 내 생활 방식이랑 생각 방식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불확실해요.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은 통계라도 들이미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각 암이나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저도 이걸 결정한 거지 이게 뭐 굉장히 편하고
뭐 표준치료보다 나은 것 같고 또 쉬운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결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스스로를 철저히, 다독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왜 이런 자연치유 쪽을 하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옛날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좀 당황해 가면서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 제 주변에서도 제가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너무 반대를 하고, 근데 반대를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두고 보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진 결과가 괜찮게 나올 때마다 뛸 듯이 기뻐해주거나 아주 좋아라 막 공감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네, 잘 됐네, 그 하는 방법이 맞나 보네, 이런 반응들을 이제 좀 보면서 진짜 이 길은 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길이구나, 그리고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딱 자기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내 목숨 나만 생각하고 이제 가셔야죠. 근데 그런 의지와 어떤 지인이나 가족들의 반대에 뭐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한번 두고 봐라 막 말로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나는 그거를 이겨낼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저는 그냥 표준치료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표준치료를 받고 2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도 저는 봤고, 또 자연치유로 돌려서 또 막 10년 20년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봤습니다. 다 어느 쪽이 됐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꼭 나는 회복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가치 있게 다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초심만 잃지 않으시고 밀고 나가신다면, 저는 어느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든 저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를 제가 이제 막상 자연치유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 자신도 좀 그래요. 그냥 저는 즐겁게 살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몸을 잘 순환시켜서 이거를 유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투병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잃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영상보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오세요. 인스타그램 비타광 치면은 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매일매일 제가 무얼 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트래킹하면 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황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오세요.